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전기차 인기에 달아오르는 전기차 충전소 시장, 세계적 석유업체도 가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제는 내연기관차를 중단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는 포드나 아니면 GM과 같은 회사들도 점점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전기차 시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전기차 대세의 시장에서 대형 석유업체들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형 석유업체들도 속속 전기차 충전 시장으로 접어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전통적인 자동차 전문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으로 속속 접어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테슬라와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진입하지 않았던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혼자만 특수를 많이 누려왔었지만 이제는 경쟁자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 기존 업체들은 공장들이 있잖아요. 큰 공장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속속들이 전기차 시장으로 바꿔가면서 경쟁이 심해져 가고 있어요. 특히 지금 보시면 다이슨과 같은 경우도 전기차 시장으로 들어오려다가 포기했잖아요. 포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있던 강자들이 바뀌게 되면 그들에게 절대 이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테슬라와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현재의 인기를 호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만든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전기차 시장인데 이제 전용 자동차 회사들이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들 회사들의 자동차, 특히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현대차와 같은 경우는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 자동차 시장은 훨씬 더 나은 전기차들이 속속 나올 것이다.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까지 나오게 되면 이것은 무궁무진한 거리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GM, 포드, 폭스바겐, BMW, 현대차 등 유수의 기업들이 전기차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석유 메이저 회사인 쉘이 11일에 앞으로 4년 안에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겠다고 서두르고 있고 전기차 충전소 업체들은 우회 상장 붐에 편승해서 기업 공개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기업 공개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금을 가지고 전기차 충전소 시장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이죠.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차 충전소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전기차가 결코 친환경이냐, 전체적으로 친환경이냐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전기를 만드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자체가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주유소가 충전소로 바뀐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한번 언급해 드렸던 내용인데 주유소를 충전소로 바꾸면 훨씬 더 빨리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소차 그 충전소도 마찬가지로 일반 주유소를 수소차 충전소로 바꾸는 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쉘은 이날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 계획을 공개했지만 이미 전기차 충전소 시장에 일찌감치 뛰어든 회사가 쉘입니다. 쉘은 지난 2017년 유럽 최대 전기차 충전 업체인 뉴모션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과 중국 등지에 있는 쉘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이미 설치하기 시작을 했고 메이저 석유 기업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충전 관련 사업에 지금 뛰어들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쉘과 같은 경우는 수소 충전소 그것에도 기웃거리고 있는데요. 저번에 올려드린 영상에 수소 공동체에 대한 그 모임을 가졌잖아요. 거기에 현대차, 도요타도 들어갔고 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쉘은 지난 2019년도 미국 LA 본사를 둔 전기차 충전 개발사 그라닷, 그리고 독일에서 가로등을 이용한 충전지 개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영국의 유비트리 시티를 인수를 해버렸어요. 보시면 계속 인수하죠. 뉴모션도 인수했고, 그린닷도 인수를 했고, 유비트리 시티도 인수했어요. 지금 인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전기차 충전소 시장으로 넘어오겠다라고 의지를 밝혀 보인 거죠. 지금 현재 전기차 충전 업체를 인수하거나 합병 그리고 분리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다각하고 있는 지금 쉘입니다. 이게 전기차는 전통적으로 석유와 화학에 의존해 왔던 우리에게 10년 동안 또 다른 성장을 있게 할 좋은 기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로 지금 넘어오고 있죠. 한편 석유 회사들은 이제 석유 원유 수요가 가까운 시점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면서 점점 더 전기차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BP와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영국의 BP는 2035년 원유 수요가 정점을 찍을 것이고 2040년에 전기차가 3억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지만 쉘은 이보다 빠른 2025년의 정점을 보고 빠르게 전기차 시장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쉘과 BP는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올 거예요. 그들이 땅을 가지고 있고 보통 보면 간판이 서져 있잖아요. BP라는 간판도 서져 있고 쉘이라는 간판이 외국에 보면 주유소에 써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는 전기차 충전소로 탈바꿈할 시기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석유 회사들이 100년 이상 구축한 주유소 네트워크와 막대한 자본을 활용해서 전기차 충전소로 전환을 할 것이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인수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전기차 충전 시장을 잠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기후위기 속에 석유 산업의 미래가 어두워지면서 기존 주유소 사업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는 전기차 충전소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밝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형 업체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형 전기차 충전소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장을 통해서 덩치를 키우고 있어요. 대형 석유 회사가 아닌 전기 충전소 사업자들은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사업 자본을 확보해서 IPO를 해야 돼요. IPO를 해야 이것을 통해서 전기차 시장에 돈이 빨려 들어오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충전소를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덩치를 키워야 됩니다. 올 들어 세계 전기차 충전 업체들이 지난 코로나 이후 각광을 받고 있는 특수 목적 합병 법인 스펙이라고 하는데 스펙에 잇따라 합병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 상장을 원하는 기업이 투자은행을 낀 전통적인 IPO 방식을 하게 되면 선정에서부터 이 상장까지 높은 수수료 때문에 지금 우회 상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회 상장을 하게 되면 이미 상장이 되어 있던 회사들을 인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우회 상장을 통해서 스펙문을 두드리는 것과 달리 전기차 충전소 업체들은 상장 대상 기업 사냥에 골몰한 스펙들의 집중 타겟이 되면서 지금 우회 상장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죠. 지금 전기차 시장이 이제 점점 커져가면서 전기차 충전소 시장도 덩달아서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주유소들이 전기차 충전소도 같이 겸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곧 발현이 되겠죠. 이는 현재 전기차 충전 업계가 그만큼 인기가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달에 스위치백 에너지 에퀴니션 코퍼레이션이 24억 달러 시가총액을 목표로 해서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 업체인 차지포인트와 합병을 성사시켰습니다. 오는 16일 날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월에는 EV고가 또 다른 스펙인 에퀴니션과 합병을 했어요. 그리고 합병 당시 산정된 EUV고의 기업 가치가 26억 달러였습니다. 이달에는 토토스 에퀴니션 2가 볼타 인더스트리와 합병을 했죠. 볼타 기업의 가치는 14억 달러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인프라 확대가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를 밝히면서 전기차 충전소의 사업 미래가 점점 밝아지고 있죠.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적인 석유 기업들을 많이 밀어줬거든요. 석유 기업을 많이 밀어줬는데 이제는 친환경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기차 충전 업체들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그 석유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전기차로 전환을 시키고 뭐 파리 기후 협약 이런 것들을 점점 키우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원유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23년, 뭐 2025년, 그리고 2035년 이때까지는 계속 정점을 찍어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수요는 한동안 줄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상원의 인프라 정책을 담당하는 환경위원회 상원의원들과 만나서 중국에 밀리지 않으려면 인프라에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과 인프라 투자라는 양날개를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 미 경제를 구해야 한다는 보관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 동안 친환경 인프라 투자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될 전망이라고 좀 보이고 있죠. 한편 컨설팅 업체인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기차 내연기관 자동차를 따돌리고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 48%로 전기 자동차가 이제는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2050년입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다고 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을 보면 이제 내연기관차의 퇴출 시간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것은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되는 순간에는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지금 보시면 전기차의 지금 호황으로 인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으로 빨리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빨리 넘어갈 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전고체 배터리. 아직까지 저는 전기차를 사려고 준비하신 분들은 좀 시간을 기다려달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주행거리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안정성도 있고 불도 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태동하는 시기거든요. 물론 저렴한 비용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 시장은 전고체 배터리를 기점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성장이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싸우는 이 이유는 전기차 시장을 두고 헤게모니를 가지고 누가 이것을 움켜쥐느냐라는 거죠. 지금 CATL과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기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의 싸움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CATL과 같은 경우는 저번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을 침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진출이 지금은 어쩌면 봉쇄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CATL이 적용한 배터리를 완전히 봉쇄를 시켜버리면 CATL이 달고 있는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한동안 CATL이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노스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것과 더불어 전기차 충전소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